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이 책이나 만화를 보면서 탐험가에 대한 동경이나 꿈을 갖죠. 그러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그 꿈을 못 펼칩니다. 그런데 정말 탐험가가 되신 분이 있네요.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 아시아인 최초로 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생물학 그룹과 함께 서호주 지역에서 화성 연구 관련 탐험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고비 사막에서 공룡 화석 발견, 또 알래스카에서는 오로라 탐험 활동, 무엇보다 최근에는 그 해외의 과학 탐험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과학 탐험가 문경수 씨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벤처기업 프로그래머를 거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과학동아에서 기자로 일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과학과 절교를 선언했지만 30이 다 돼 과학의 매력에 흠뻑 빠져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과학을 주제로 한 탐험에 매료돼 서우주, 몽골, 고비 사막, 하와이 빅 아일랜드, 알래스카 같은 지질학적 명소들을 탐험하면서 과학 탐험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2010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나사 우주생물학 그룹과 함께 과학 탐사를 했습니다.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KBS 과학 다큐멘터리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장영실 쇼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요. 지은 책으로는 35억 년 전 세상 그대로와 문경수의 제주 과학탐험이 있습니다. 네,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 했더니 그 효린의 민박에 나와서 얼굴 알려진 그분이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네. 과학자는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오지 탐험가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탐험하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허영호 대장이 떠오르기도 네네. 하고, 그쪽 아니잖아요. 네, 그쪽은 아니고요. 네, 탐험가기는 한데 이제 앞에 과학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지난 10년 넘게 과학적인 주제들로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했었는데요. 뭐 손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탐험 주제가 뭐 우주, 공룡, 그다음에 화산, 오로라, 네, 이런 주제들로 지난 10년 동안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과학 탐험가가 또 있어요? 사실 그 과학 탐험가라고 이제 뭐 대중적으로 불리는 거는 이제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과학 탐험이라는 활동 자체가 실제 이렇게 뭐 지질학이나 또 생물학 또 이런 그 뭐 자연사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랑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네. 딱 특정 주제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주제와 관련된 곳만 다니시는 거고. 그렇죠. 그걸로 연구만 하시는 거고, 저는 좀 이 연구 탐험하거나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또 대중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또 콘텐츠까지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해외에는 문경수 씨 같은 식의 과학 탐험가가 있나요?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냥 그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탐험가 과학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과학 탐험가입니다. 문경수 씨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실 뭐 한 번 정도 이제 같이 그쪽에 그 후원을 받아서 탐험을 한 적은 있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게 장벽이 되게 높아 보였잖아요. 뭐 외국에 있는 탐험가들만 그렇게 같이 협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아시아 쪽에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오피스가 설립이 돼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탐험가 과학자들한테도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먹고 살만 합니까? 과학 탐험가로서?
네,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랬겠죠. 네. 처음에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 탐험을 뭐 이렇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탐험 활동을 통해서 뭐 여행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책 같은 컨텐츠도 만들고 또 이제 IT 관련해서 이런 요즘에 그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네. 그런 또 교육용 콘텐츠, 뭐 강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탐험 하나를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장소와 기간 같은 거를 정하고 네. 계획을 짜가지고 네. 한 프로젝트를 해내면 네, 그걸 가지고 원소스 멀티유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나중에 여행 프로그램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책이 되고 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네, 되고 거기서 뭐 IT 모두 해요? IT가 요즘에 그 스마트 장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나도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재미난 콘텐츠가 없으면 예. 아무래도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럼 몇 번쯤 탐험을 떠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여름 2개월하고 그 겨울 뭐 1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탐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수집한 이런 뭐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이런 다양한 또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경력을 보니까 대학 졸업한 후에 벤처기업의 프로그래머. 네. 그럼 뭐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무슨 잡지사, 이것도 과학 관련 잡지사의 기자. 네. 그러다가 때려쳤어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때려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어떤 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 시골에서 좀 별을 보면서 자라다 보다 보니까 사실 대학에서는 꼭 천문학을 전공해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그 천문학과가 많지가 않고 또 아무래도 좀 성적이 좀 안 돼서 대학에서 전공을 할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좀 느지막하게 30이 다 될 무렵에 좀 이런 과학적 호기심을 좀 풀고 싶어서 과학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 독서 모임을 활동을 하다가 이게 책만 볼 게 아니라 한번 탐험을 가보자.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취미처럼 그 계속 쌓여갔고요. 급기야는 좀 그런 그 경험이랑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 탐험이라는 가지고서 그냥 취미로만 할 게 아니라 직업이 될 수 있겠다. 뭔가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외국에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맨 처음 독서 모임과 함께 갔던 탐험은 어디였어요? 거기도 호주였습니다. 호주. 네. 가서 뭘 했어요? 일단 그때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 탐험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득 떠오르는 게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가 떠올라서 그 지구과학 교과서를 딱 펴봤더니 지구과학 교과서 초반에 등장하는 단원이 지구 시생대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그때 그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그 지구 시생대에 살았던 이 생명체의 화석 기록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호주 서부 사막이었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네. 원시 지구에 맞습니다. 무슨 공기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맞습니다. 그 산소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아직까지 호주 서부 사막에 그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화석이 아니고? 이제 화석,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일명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냥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암석 안에 그 박테리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네네네. 몇십억 년 전부터? 거의 35억 년 전 지구 초기 생명체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야. 네. 그걸 그냥 보러 간 거죠? 그렇죠. 딱 그거 하나 보러 갔는데요. 그거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데 그것이 주는 울림과 떨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 정작 가보면. 그렇죠. 사실 그 맥락을 알지 못하고 가서 보면 되게 실망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탐험을 가기 전에 저희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가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박테리아가 우리 조상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35억 년 전 생명체다. 네. 그거를 마주하는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랬어요? 네. 그건 이제 전부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같이 갔다 온 걸 거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몇 군데를 더 다녔습니까? 사실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도? 그렇죠. 그 뒤로도 이제 뭐 몽골에도 갔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남미도 가고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그 저희가 자그마하게 조직해서 탐험대를 꾸려갔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4번째 탐험을 갔을 때 가장 많은 70명의 인원을 데리고서 70명? 네, 호주 사막에 갔다가
제가 이제 우연찮게 조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 네, 그 선발대로 갔다가 그 조난을 당해서 차를 버리고 사막을 한 200km 정도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차가 고장 났나요? 네, 차가 고장났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200km를 걸었어요. 네, 걸어서 호주 원주민인 에보리진 마을에 도착을 해서 네, 목숨을 구했죠. 며칠 동안 걸었어요. 3일 반나절 동안 한 200km 정도. 먹을 걸었습니다. 거는? 먹을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14kg가 빠졌습니다. 이야, 네. 정말 죽을 뻔했네요. 죽을 뻔했죠. 네. 혼자서? 그때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딱 둘이? 네, 둘이서. 이야. 네. 그때도 여전히 아마추어 시절인데. 네, 근데 아마추어 시절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은 들었지만 죽다 살아보니. 네, 걸어 나오면서 봤던 그 사막의 그 원초적인 풍경들을 보는데 문득 그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 죽다 살은 고생한 다음에 나 다시는 저런 데 안 가 그럴 텐데. 그렇죠. 네. 문경수 씨는 피가 뭔가 다른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부가 정말 네, 많은 거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업적 과학 탐험가의 길로 뛰어들어서 네. 차근차근 아까 초반에 소개한 이제 그런 활동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생물학 그룹하고 과학 탐사했다? 네. 이건 뭐예요? 일단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호주에 가서 처음에는 여행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탐험을 하려면 사막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끝나면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같이 도서관이랑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이제 나사에서 근무했던 이 우주생물학 전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데 프로필을 봤더니 그분이 마침 제가 있는 이 퍼스라는 도시에 계시더라고요. 호주에. 네, 파견을 나와서.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네, 영어로 이제 만나고 싶다.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또 그게 승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데 가서 뭐 인터뷰하고 이렇게 조금 열정을 보였더니 이 박사님께서 인터뷰 마치고 나자마자 며칠 뒤에 이제 각 대륙을 대표하는 이 우주생물학자들이 호주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탐험을 떠날 건데 당신 같이 가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뭐랄까요, 정말 전환점을 받게 된 거죠. 우주생물학 하는 분들이 호주 사막에서 뭘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물학은 우리 지구권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렇죠. 우주생물학은 우리 태양계 안이나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에 과거에 살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이 생명체를 연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생물학자들이 우주생명체를 연구하러 당장 지금 우주 공간이나 행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죠. 못 가기 때문에 지구상에도 극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심해, 그다음에 뭐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뜨거운 온천, 그리고 호주 사막에 있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고 있는 이 짠 물, 그런 곳에 가서 이런 곳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면 지구랑 환경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설을 세워서 그런 극한 호주 사막에 가가지고 뭘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호주에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지구랑 이 화성이 형성 시기가 비슷합니다. 화성. 네, 약 한 50억 년에서 46억 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호주 사막에 이렇게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이 있다라면 화성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생명체는 살고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식으로 좀 가설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검증이 되지는 않죠? 검증이 되지는 않는데요. 진짜 화성에 살고 있는지 못하.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합성원에서 산소를 만드는 이 미생물의 화석 기록이 화성에도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진화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처음 아마추어 시절부터 가서 봤던 그 암석, 맞습니다. 그 안에 박테리아. 네네. 그럼 비슷한 모양의 것들이 화성에 만약 있다면, 그렇죠. 비슷할 수 있다. 그렇죠. 행성이 비슷하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다만 지구는 뭐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랑 그런 거죠. 그다음 공룡뼈 연구는 또 왜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나사 과학자들하고 탐험했던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씩 탐험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고 싶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우연치 않게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고생물학 연구실에 있는 그 이육남 교수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1호로 이제 외국에서 공룡학 박사학위를 받고 네.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이런 고생물학 연구가 불모지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공룡을 연구를 하지만 이게 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좀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혼자 연구만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셔갖고 같이 일반인들도 이렇게 공룡 화석 발굴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 더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겠냐. 네,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도 벌써 한 6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로는 이제 매년 일반인들을 모아서 네. 공룡 화석 탐사 그렇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몽고의 사막이 그렇게 공룡뼈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간단합니다. 일단 그 공룡 화석을 찾으려면 이 공룡이 살았던 시대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바로 공룡이 살았던 시기가 중생대 백악기인데 이 몽골 고비 사막이 그 중생대 백악기 지층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룡 화석 발굴의 거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공룡이 많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그 집안이 화강암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뼈가 그 안에 묻혀 있더라도 그거를 분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죠. 드러나지가 않죠. 네, 아무래도 흙이 부드러워야 드러나는데 네, 그런데 그나마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로 해변가에서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뭐 고성 그쪽? 그렇죠. 고성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경남 진주에서 세계 최대의 이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이 돼서 공룡알.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고생물학회에 아주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직접 문경수 씨가 찾아낸 공룡뼈도 많아요? 제가 뭐 발견했다라고 하기는 뭐하도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아기 공룡 줄리에서 엄마 공룡으로 나왔던 이 목이 긴 공룡이 있는데요. 그 공룡을 일명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공룡의 화석을 거의 뭐 완전체 가까이 되게 아주 보존 잘 된 상태로. 굉장히 크지 않나요? 크죠. 몸 길이가 거의 한 18m쯤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발굴한 게 아니고요. 1년차 때 발굴을 하고 일정 부분 드러낸 다음에 다시 묻어놓고 GPS로 거기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듬해 또 가서 다시 와서 또 파고 네, 그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작업하는 거죠. 18m 원형 그대로를 거의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완성도 그렇게 찾아낸 공룡뼈는 어디 있어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내가 발굴하면 내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관리가 허술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화석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매장 문화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져올 수 없고요. 몽고에서 찾았으면 몽고 거군요. 그렇죠.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발견해도 다 몽골 정부에 귀속이 되고 저희가 연구를 하러 몽골에 가거나 아니면 임대 형식으로 빌려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 생명체, 호주, 월이 원시 생명체, 그다음에 공룡뼈, 알래스카에서 오로라 탐험. 이건 관광으로도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알래스카 하면 이제 오로라, 뭐 연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일단 오로라는 그 위도상으로 66도 이상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린란드, 핀란드, 뭐 캐나다 다 볼 수가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오로라를 그 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오로라에 대한 좀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로라를 떠올리면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그냥 초록색이 띠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오로라를 과학의 시선으로 재정의하면 인간이 육안으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우주 일계보입니다. 일기예보? 네, 일계보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계보를 딱 틀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로라가 진한 녹색으로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의 흑점 폭발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지구 대기에는 입자랑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때 지구 자기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장 교란 현상 때문에 우리가 문명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전자 장비가 셧다운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는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그 알래스카의 오로라 탐사 기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계보처럼 예측을 하려면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모양이나 이 변화, 뭐 색깔의 강도 이런 거를. 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과학자들은 오로라 관측 로켓을 발사합니다. 네,
로켓을 오로라 내부를 발사해서 이 로켓이 다시 떨어질 때 이 로켓 내부에 방사능 측정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이야. 이 센서가 오로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센싱을 하면 그게 어딘가에 떨어지면 그거를 회수에다가 네. 그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네. 오로라 일기예보를 예측을 하는 거죠. 예. 네. 문경수 씨는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아는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가 소개를 해줘서 이제 거기를 가보게 됐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발사할 때, 저는 거기에 가서, 이걸 좀 기록으로 남기는 일. 네. 네, 아무래도 네. 연구자들은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또 기여를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쭉 소개한 호주, 몽고 사막, 네. 알래스카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과학 탐험 일종의 여행 상품으로 그렇죠. 그렇게도 발전해 변형이 되죠. 나가는 것이고 네네. 이런데 호기심 갖는 좀 특히 학생들 참 많을 것 같네요. 요즘 들어서는 뭐 정말 많은데요. 그죠? 네, 정말 외국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도 매일이 올 정도로 예. 네,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에는 탐험가라는 게 뭐 동화 속 직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 탐험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뭐 산업적으로 네. 쓸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히나 아예 학생들이 뭐 사회에 나갈 시점이 되면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몽고, 알래스카, 호주 다 먼 외국이고 네. 돈도 많이 들 거고 많이 들죠.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진짜 과학 탐험에 무진장 보고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제주도라면서요. 제주도입니다. 정말 저는 요즘에 제주도라는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벅찬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과거에는 해외만 탐험을 다녔었는데 그렇게 해외를 탐험할 때마다 외국 과학자들의 지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소리를 하면 늘 저한테 너 제주도 가봤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제주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제가 저를 잘 아니까 네. 막 자랑을 했죠. 나는 거기 뭐 20번 넘게 가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비행기 타고 50분이면 간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제주에 여행을 오면 꼭 중문 관광단지에 가라. 거기 가면 다 있다. 라고 했더니 이 과학자들이 저한테 좀 대묻더라고요. 야, 너는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여기를 탐험 안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도대체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외국의 과학 탐험가들한테는 네. 이미 제주도가 그렇게 명소라고 알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누가 그렇게 알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주도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 뭐 그 도청 공무원들이 서로 잘 꾸려서 이렇게 심사위원들 왔을 때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그렇게도 선정된 거 아니냐. 그 아니면 뭐 풍광이 좋아서. 그렇죠. 한라산 경치 이쁘니까. 그런데 세계 자연유산은 경치가 아무리 수려해도 절대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세계 자연유산은 만약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제주도라는 지역이 사라지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떤 화산 지형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그리고 전 인류가 어떤 식물종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이 정도의 유니크함이 있지 않으면 세계 자연유산은 절대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유네스코가 그게 세계 문화 교육 연합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역사와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죠. 뭔가 꼭 지켜야 할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그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주도는 뭘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이다 그러면 또 뭐 때문에 됐는지 물어보면 더 모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산섬. 네, 일단은 한라산인데요. 단순히 한라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한라산을 포함해서 이 중산간에 있는 곶자왈지대까지를 아우르는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게 화산섬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산 일출봉인데요. 이 성산 일출봉이 이 지구상에서 이런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체의 단면 구조, 즉 어떤 퇴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화산체입니다.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솟구쳐 올라온 다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왕관 모양이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 초반에 이 두 가지를 그 유네스코에 제안을 했다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왜 안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피드백이 이랬습니다. 야, 한라산 일출봉 대단한 거 아는데 문제는 비슷한 지형이 다른 나라에도 듬성듬성 있다라는 거죠. 있다. 네, 이를테면
송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하와이 가면 비슷한 게 많고 예. 한라산은 뉴질랜드 가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니네만 가지고 있는 니네패를 가지고 와라. 뭐예요? 네, 그래서 5년 정도 그냥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는데요. 2005년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해변가가 동쪽에는 월정리 해변인데요. 예, 그 월정리 해변에서 내륙으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전력에서 전신지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봇대를 세운 다음에 고기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와서 정리를 하러 차를 타고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전봇대가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싶어 뛰어가 보니까 용암동굴의 천장이 약한 부분이 깨져서 그 안으로 전봇대가 빠져버린 겁니다. 아, 동굴을 발견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스톱이 되고 예. 화산학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어떤 풍경이 펼쳐졌냐면 제주도는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만장굴 같은 용암동굴만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용암동굴 천장에 석회암 종유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조사를 해봤더니 제주도 월정리 해변에는 모래가 그냥 모래가 아니고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이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갈리고 바스러져서 만들어진 탄산 칼슘, 즉 석회암 성분의 모래인데요. 예. 이 모래가 이 동굴 천장 위까지 날라왔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모래가 있으니까 나무가 심어져서 그 아래로 뿌리를 내렸겠죠. 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이 동굴 천장을 삐집고 동굴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 석회암이 빗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 석회암 성분이 또 뿌리를 타고 동굴로 내려가서 이 나무 뿌리를 석회암으로 코팅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독특하네요. 지구상에서 용암동굴의 특징과 석회암동굴의 특징이 최초로 결합된 이 용천동굴이 발견되면서 예. 이 제주도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타이틀로 2007년도에 그 월정리 동굴 이름이 뭐예요? 용천동굴입니다. 용천동굴? 네. 지금 일반인들도 가볼 수 있는 형태로까지 개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보존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 위에 이제 표석이나 이 동굴의 그 방향을 그 위에 이제 그 나무 표석으로 만들어놔서 이 아래가 동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수 씨도 못 들어가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좀 일부라도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될 텐데요. 근데 아마 이제 저는 과학자분들이랑 또 많이 협업을 하니까 아마 조만간 들어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앞으로 또 탐험 목표가 많죠. 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주로 이제 건조한 사막 지역을 많이 탐험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알래스카 같은 극지방을 좀 눈여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극지는 그냥 얼음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극도 사막입니다. 남극 사막. 네. 그렇죠. 그 사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래가 있다고 사막이 아니고요. 얼마나 건조하냐. 그렇죠. 네, 근데 남극도 거의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막과 극지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대상이라도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연구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찾아가실 만한 데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자꾸 책 읽고 연구하고 대상을 정해서 뭔가 기획해서 상품화하고 네네. 이 일이 계속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네. 혼자 못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래도 최근에 회사가 큰 하나 조직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드셔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꼭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